안녕하십니까, 홍성구 기자입니다. 3월 9일 화요일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공화당의 하원 의원 2명이 지금 취소 문화에 대항하기 위해서 보수 언론을 지키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해서 지금 이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처음에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민주당 쪽 연방 하원 의원 2명이 이 보수 진영에 있는 언론사들을 취소하겠다라는 움직임을 지금 보였던 것이 이제 발단이었습니다. 앤나 애슈라는 민주당의 캘리포니아 지역이죠. 민주당 의원, 그리고 제리 맥러니라는 역시 캘리포니아주의 하원 의원인데, 이 두 의원이 12개의 케이블 TV, 위성 TV, 그리고 스트리밍 텔레비전 네트워크 회사, 이런 회사들한테 연락을 해서 서한을 다 보냈죠. 그러면서 이 보수 언론들, 팍스뉴스라든가 원 아메리칸 뉴스 네트워크, 그리고 뉴스맥스, 이런 보수 방송국들을 이 케이블 회사나 방송 이 공급자들이 계속해서 유지를 할 거냐, 이 뉴스 채널 계속 지킬 거냐, 이 문제가 많은 채널이다, 뭐 이래가면서 이제 서한을 보낸 겁니다. 질문들을 쭉 보냈는데 그 질문들의 답변을 참 하기 곤란하게, 그러면서 답변서를 3월 8일까지 내라, 이제 그게 어제였죠. 이런 식으로 이제 압박을 하는 그런 서한을 보냈었는데,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게, 수정헌법 제1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수정헌법 제1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내가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프리스피치, 이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권한을 방해하는 어떠한 법도 만들지 마라, 이렇게 수정헌법 제1조에 분명하게 이야기해 놓고 있는데, 법을 만드는 그 의원이라는 사람, 하원 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이 방송국 민간 회사한테 서한을 보내가지고 지금 이 보수 채널, 뉴스 채널들 이거 입막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 지금 하고 있었으니 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사실 지각이 있는, 상식이 있는 민주당 소속의 의원들, 다른 의원들도 이거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을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생각이 다르다라는 이유로 입막음해야 되겠다. 그것도 언론을.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언론의 역할이 뭡니까? 언론사들의 역할은 이런 의원들이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걸 감시하고, 그것들이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국민들에게 그것들을 전달하고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언론입니다. 본인을 감시하고 지키고 있는 사람들을 다 제거해버리겠다, 이런 이야기나 마찬가지인 거죠. 예. 지금 이런 부분은 안 되겠다, 그냥 내비둬서는 안 되겠다 해서 공화당의 오하이오주 의원이죠, 짐 조던 의원하고 일리노이주의 하원 의원으로 있는 로드니 데이비스라는 의원, 두 의원이 서한을 썼습니다. 이 서한은 누구한테 보낸 거냐면 하원 행정위원장한테 보낸 겁니다. 하원의 행정위원회에 조 로프그렌이라는 민주당 하원 의원입니다. 이분한테 서한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 의회에서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 만약에 보수 언론들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취소 문화에 적용을 시킨다, 취소시키겠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 하원 의회 텔레비전 시스템에다가 이 보수 언론들 방송, 뉴스 방송 나올 수 있게 해달라라고 요청하는 편지를 쓴 겁니다. 만약에 이 뉴스맥스라든가 원 아메리칸 뉴스 네트워크라든가 아니면은 팍스뉴스라든가 이런 보수 언론 방송을 국민들이 보지 못하게 의원들이 막는다고 하면 우리는 그 방송 가져다가 의회에서 틀겠다, 의원들이 보게 만들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것은 사실은 이제 상징적인 이야기일 뿐이고, 중요한 내용은 이 두 의원이 쓴, 조던 의원하고 데이비스 의원이 쓴 편지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겁니다. 하원은 취소 문화를 거부하고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시도에 맞서 싸워야 한다. 그렇죠?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정책에 대한 우리의 첨예한 의견 차이에도 불구하고 하원은 항상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 생각들을 취소하기보다는 아이디어의 자유로운 교환을 촉진해야 한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민주주의 사회가 어떤 겁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당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르다, 그러니까 당신은 틀렸다, 안 된다, 이게 아니죠. 그게 아니고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서로의 생각들을 듣고, 그리고 타협하고 필요할 때는 그리고 새로운 방향을 또 모색해보고, 이런 것이 민주주의 아닙니까? 결국에는 이 미국의 의회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취소하는 것은 곤란하다. 당연히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교환하고, 그런 것들이 오히려 자유롭게 더 일어날 수 있도록 촉진시켜 주어야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의회가 해야 될 일이다. 당연한 걸 주장을 한 겁니다.
이런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를 의원들이, 무슨 유치원 아이들도 아니고 의원들이 서한으로 써가지고 서로에게 막 보내줘야 될 정도로 지금 이렇게 답답한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뉴스맥스에서는 이런 평을 해놨습니다. 우파 정치인들과 보수주의자들은 취소 문화가 자리를 잡으면서 취소 문화가 지금 많이 여기저기 만연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언론, 기업, 빅테크에 의해 점점 더 침묵당하는 자신을 더 많이 발견하고 있다. 우파 정치인들도 본인들이 침묵당하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게 트럼프 대통령 아니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시작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본인들이 침묵당하고 있다, 취소당하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내 트위터에 팔로워가 갑자기 몇만 명이 쑥 사라져버렸네. 유튜브, 내가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에서 갑자기 컨텐츠를 못 올리게 하네. 페이스북 들어가 봤는데 공유를 못하게 하네. 내가 올린 건데. 내가 올린 거를 내가 만든 그룹방에다가 공유하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못하게 하네. 취소당하고 있구나. 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보수 진영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지도급 인사들이 다 같이 느끼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다. 그렇다 보니까 이 보수층에 있는 지도자들이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었던 거고요. 지난달에 플로리다에서 열렸던 CPEC 행사에서도 우리는 취소당할 수 없다 라는 내용을 주제로 잡아서 아예 행사를 진행할 정도로 이 취소 문화에 대항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보수 방송사들이 정말 케이블 TV에서 없어질 것인지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만 그럴 일은 아마 없을 것이다 라고 저희는 감히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정도로 일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 그거야말로 이 나라는 정말 공산당 나라가 돼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미국이란 나라는 어찌됐든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을 분명히 저희가 확실하게 해놓고 그리고 가야 되겠다. 애리조나주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애리조나주가 예전부터 굉장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2020년 대통령 선거 때 부정투표 있었다, 불법투표 있었다, 거기 뭐 도미니언 기계에 문제 많았다 이런 의혹들도 제기가 됐고 증언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 실제로 문제가 있다라는 여러 데이터 분석들도 많이 제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의회 의원들이 많이 화가 나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죠. 감사하자. 그래서 감사를 하기로 했는데 특별히 마리코파 카운티라는 이 카운티가 애리조나주에서는 가장 큰 카운티인데 이 카운티가 지금 문제가 제일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 마리코파 카운티를 집중적으로 좀 감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카운티에서 감사를 우리가 직접 할게 하고 카운티 정부가 중간에 끼어차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감독위원회라는 위원회가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자기네들이 감사하겠다. 그리고 감사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그럼 두 개 회사를 그러면은 감사 회사를 지정을 해서 이 회사들이 감사를 하게 하겠다. 그 감사 회사는 연방 정부로부터 승인받은 자격이 있는 그런 회사다. 아주 이 회사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밀어붙여 가지고 그 회사들이 감사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도미니언에 건너 해가지고 관련되어 있는 회사였던 것이었고 더 알고 보니까 연방위원회에서 제대로 승인 받지도 않았던 당시에는 감사위원회에서 감사 주겠다라고 이 말 나왔을 때 승인받지도 않았던 회사였는데 그런데 막 감사위원회에서 그냥 밀어붙여서 카운티 정부에서 밀어붙여서 그냥 했던 거죠. 아니나 다를까 감사 결과가 나왔는데 뭐 아무 문제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주 상원 의회에서 지금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뭐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직접 감사하겠다. 그러니까 카운티에서는 안 된다. 소환장을 보냅니다. 소환장을 보냈는데 거부합니다. 소환장에. 주의회 의원들이 보낸 소환장을 카운티 공무원들이 거부한 겁니다. 이건 뭐 우리 한국적인 개념으로 이야기하면 사실은 하극상이 벌어진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뭐 미국이란 시스템에서 놓고 보면은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상원 쪽에서는 답답하니까 어떻게 의회에서 명령을 내렸는데 그것을 공무원들이 거부하느냐 해서 답답하니까 법원에다가 이제 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처음에는 반려했다가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그 카운티 쪽에, 그러니까 주의회 쪽에다가 승리를 선언을 해줍니다. 그래서 카운티에다가 명령을 하죠. 감사 받아라. 의회로부터 감사 받아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 사이에 주 상원에서는 법을 하나 만들어서 통과를 시킵니다. 만약에 의회에서 내놓은 소환장을 거부하면 그러면 하루에 1,000불 벌금을 매일 벌금을 먹이겠다.
이런 이제 의무화하는 주 입법부의 소환장에는 무조건 의무적으로 나오게 하는 그런 이제 법을 만들어서 통과를 시키고, 그리고 법원으로부터 그런 명령을 받아내죠. 그래서 이제 감사를 하는 쪽으로 이제 이야기가 다 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210만 장 정도 되는 투표용지가 제대로 이제 감사를 받을 수 있게 되겠구나라는 기대를 저희가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지난주 금요일까지 있었던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날 어떤 소식이 갑자기 날라왔냐 하면, 갑자기 쓰레기통 안에서 이게 분쇄된 그 슈레더라고 그러죠. 그 종이를 집어넣으면 전부 다 잘라서 잘게 쪼개놓는 그 기계에 잘라진 그런 투표용지들이 그냥 무더기로 쓰레기통 안에 있는 것이 발견이 된 겁니다. 사람들이 막 들어가서 볼 수 있을 정도로, 출입도 아무나 할 수 있을 정도로 문도 열려져 있는 그런 장소에 그런 쓰레기통이 있었다고 하고요. 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하는 겁니다. 원래 투표용지는 어느 지역이나 다 마찬가지인데 최소 몇 년 이상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의 사태를 위해서. 반드시 나중에 검증할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몇 년 이상 보관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 그것을 전부 다 잘라버렸다. 분명히 감사받아야 되는데, 지금 물론 이제 그 잘라버린 투표용지가 진짜 투표용지가 아니라 이제 투표가 다 끝났기 때문에 남은 투표용지, 쓸데없는 남은 투표용지여서 잘라버렸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되면은 할 말은 없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감사받아야 되는데 계속 거부하고 있던 사람들이 끝내는 거부할 수 없는 환경이 돼버리자 이런 짓을 했다, 이런 이제 의혹이 확 드러난 것이죠. 거기에 더 한술 더 떠서 게이트웨이 푼딧 같은 경우에는 어떤 보도를 내놨냐면, 토요일 날 그 쓰레기 더미에서 투표용지가 발견되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카운티 선관위 그 공무원 집 중에 한 농장에서, 농장집에 불이 나는 일이 벌어졌다. 근데 그 불이 왜 났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 불이 났는데 거기에서 뭐가 탔는지도 모르겠고, 그 안에서 무슨 투표용지를 태웠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큰 의혹이 지금 벌어져 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수천 장의 투표용지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의 쓰레기통 안에, 만약에 발견된 게 그런 거니까 발견하지 못한 쓰레기통이 또 있는지 어떻게 아느냐, 이런 문제가 지금 나온 겁니다. 그런데 묘하게도요, 이거 데자부입니다. 데자부. 이런 일을 저희가 처음 겪는 게 아닙니다. 지난번에 조지아주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조지아주에서는 풀톤 카운티에서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풀톤 카운티가 어떤 곳입니까? 이 테이블 밑에서 갑자기 밤에 쓱 가방 꺼내가지고 거기에서 투표용지 꺼내가지고 막 집어넣어서 개수했던, 감독하는 사람들 없이 자기들끼리 그냥 막 개표를 진행을 했던 그 풀톤 카운티, 그곳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혹들이 제기가 됐었는데, 감사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얼마 안 있다가 마찬가지로 이곳에서도 갈아서 없애버린 이 투표용지들이 쓰레기 더미에 있는 것이 발견이 되고 어디론가 또 치워져 버리는, 그때 리누드 변호사가 그거 추적하느라고 상당히 열심히 돌아다녔던 기억이 나는데, 하여간 그런 일이 조지아주에서도 있었던 것인데, 애리조나주에서도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는 3번을 감사를, 물론 다 겉핥기 감사였지만 3번 감사를 했는데 3번 다 재검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식으로 이제 하고 넘어가 버렸죠. 지금 애리조나주도 여차하면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어서 굉장히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저희가 지금 어떤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건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좀 더 디테일한 내용들을 전해드리고 싶지만 시간상 많은 내용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아쉽긴 한데, 저희 뉴스앤포스트닷컴에 들어오시면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한 내용들을 좀 접하실 수 있게 기사로는 좀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투표용지를 감사를 하기 위해서, 감사가 제대로 되기까지 잘 보존되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분들이 지금 있습니다. 애리조나주에. 이 감시하는 분들이 쭉 추적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수상한 부분들이 계속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상원에서 지금 감사를 할 테니까 투표용지를 가져와라 라고 명령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명령이 나오기도 전에 미리 앞서서 카운티 이 감독위원회 사람들이 그 투표용지를 전부 다 박스에다가 담아가지고 임봉을 하고, 그리고 컨테이너 트럭에다가 다 담아서 컨테이너 트럭 안에 지금 이 투표용지가 다 있다. 너희들이 부르면 언제든 우리가 보내줄 수 있다. 그리고 트럭 안에다가 이제 뭐 감시 카메라도 달아놓고 뭐 사진 찍어가지고 자 사진 보여주면서 이거 봐라 이제 투표용지 여기 다 있으니까 부르면 우리가 다 보내줄게.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거는 상원으로 보내가지고 감사받을 투표용지 해가지고 트럭에다 실어놓고, 그리고 실제로 저 뒤쪽에서는 투표용지 막 잘라가지고 없애버리는 거 쓰레기통에 담아놓은 게 발각이 나고, 한쪽에서는 또 불이 났는데 뭐가 탔는지 모르겠고, 뭐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주 골치 아픈. 이 감시하는 사람들이 그 CCTV 카메라로 감시를 하다가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 왜 그랬냐 했더니, 컴퓨터에 보면 이제 와이어리스 와이파이 네트워크 접속을 할 때 네트워크 종류가 쭉 뜨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이름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죠. 보통 내가 사용하고 있는 네트워크 외에도 주변에 있는 다른 네트워크들 이름들이 같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네트워크 이름들 중에 F로 시작하는 이름이 있는 겁니다. FU 이런 이름이 있는 겁니다. 뭔지 알겠죠? 가운데 손가락 올리면서 하는 말 FU.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겁니다. 알고 있는 거죠. 그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이 감시하는 사람들이 컴퓨터에 들어와 가지고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CCTV를 보고 있다라는 걸 알고 그 와이파이 이름을 갖다가 엿먹어라 네트워크로 이름을 붙여놓은 거죠. 진짜 걱정됩니다. 진짜 걱정돼. 애리조나주. 예.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참 나쁜 놈들이, 이거 뭐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데요. 정말 끝까지 나쁜 짓을 하는 이 나쁜 놈들. 본인이 죽으면서도 아마 잘못을 뉘우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계속해서 악하게 그냥 하는 나쁜 놈들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좀 기분 전환할 수 있는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애틀 지역의 에드먼드 칼리지는 우수한 교육 수준과 높은 대학 편입률을 자랑합니다.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 이제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입학 신청, 수업 및 학위 취득이 가능해졌습니다. 120개 이상의 다양한 전공과 집중 영어 프로그램이 있는 에드먼드 칼리지는 여러분의 학위 취득을 도와드립니다. 에드먼드 칼리지의 입학 신청은 연중 내내 열려 있습니다. 지금 웹사이트에서 2021년도 수업을 신청하세요. 아이오와주에서 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킴 레이놀드라는 아이오와 주지사가 있는데, 이 주지사가 선거법 개정 법안에 서명했다라는 이제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제 서명을 했다고 합니다. 이 서명한 SF413 법안이 선거법 개정 내용을 이런 식으로 이제 합니다. 하나는 우편 투표용지는 선거일까지 도착하는 것만 개수한다. 예전에는 이게 선거일 이후에 월요일 정오까지 도착하는 거를 다 개수한다. 물론 이제 선거일 이전까지 소인이 찍혀 있는 경우에만 그렇게 한다라고 돼 있지만, 어쨌든 선거일 이후에도 무려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준 겁니다. 일주일 동안 계속 들어오는 투표용지에 대해서는 선거일자 이전에 소인만 찍혀져 있다면 그러면 다 개수해 주겠다. 이렇게 했던 것이었는데, 그냥 딱 잘라서 선거일까지 도착하는 것만 하겠다. 이제 이렇게 했고요. 다음에 투표하는 날은 8시까지 문을 닫는다. 투표하는 날 투표소들은 모두 다 저녁 8시 문 닫아라. 원래는 9시까지였답니다. 그러니까 1시간 앞당긴 것이죠. 그리고 부재자 투표 아무나 할 수 없게 부재자 투표를 좀 제한하는 이런 이제 선거법 개정을 한 것이다. 그런 겁니다. 이 내용은 지난번 다른 주와 관련해서도 여러 차례 보도를 해드렸지만, 지금 조지아 주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 주에서 사실은 이런 선거법 개정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뭐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걸 인용을 하기도 했는데, 브레넌 정의센터, 그러니까 브레넌 센터 포 저스티스라는 이 연구소에서 내놓은 조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있는 43개 주에서 43개 주의회에서 200개 이상의 선거법 관련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 대부분이 다 이런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2020년에 선거를 치르면서 너무나 많은 부정 의혹, 그리고 불법 투표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이걸 그냥 좌시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반드시 선거를 바로잡는 작업을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저희는 사실 몰랐는데 작년에 선거가 치러지기 전에, 그러니까 2020년도에 총선이 치러지기 전에, 대선이 치러지기 전에 28개 주에서 선거법 개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선거법을 개정을 했냐면 우편 투표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선거법 쪽으로 개정이 된 겁니다. 과거에는 우편 투표라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부재자 투표는
부재자 투표를 할 수밖에 없는 본인의 환경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 갑자기 군인이어가지고 다른 나라로 이제 파병 나간다. 그러면 부재자 투표 할 수밖에 없죠. 예. 뭐 그때 마침 뭐 학회가 다른 데서 열리기 때문에 투표를 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출장을 간다거나, 예, 하긴 그 자리에 그 선거 기간 동안에 자리에 없을 수밖에 없는 이유, 혹은 뭐 건강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해 있기 때문에 난 투표소에 갈 수가 없다. 이런 특별한 경우가 인정이 되어야지만 부재자 투표를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걸 바꾼 거죠, 작년에. 무려 28개 주에서 그것을 바꿨다. 그 당시 왜 그것이 바뀔 수 있었냐 하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이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감염되는 것이 겁나서 투표소에 못 가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정치인들 입에서 이제 나온 것이죠. 사실은 유권자 입에서 먼저 이야기가 나온 것이 아니라 정치인들 입에서 이것이 먼저 이야기가 나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주장이 된 28개 주에서 그러면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게 해주자. 이런 제도로 이제 다 바뀌었던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실 조지아 주입니다. 그리고 또 특별한 주, 5개 주가 있는데요. 특별한 주들은 일단 유권자 명부에 이름이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다 투표용지를 집으로 보내줘라, 우편 발송해줘라. 이렇게 된 주도 있었습니다. 예, 이것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핑계거리였었죠. 그래서 뭐 본인이 신청하고 어쩌고 하면 번거로우니까 일단 유권자 명단에 있으면 무조건 다 보내줘라.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작년에 투표하고 개표를 하면서 보니까 사망한 사람이 투표를 하지 않았나, 타주로 이사간 사람이 투표를 하지 않았나, 시민권자가 아닌데도 투표용지가 날라오지를 않나, 별의별 일이 다 벌어졌죠. 완전 개판 시스템이었구나라는 것이 드러난 겁니다. 이 유권자 시스템이라는 것이 정말 개판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구나. 이게 다 드러난 겁니다. 펜실베니아주 어떻습니까? 최근에 유권자 명단에 있는 사람 중에서 유권자 자격 없는 사람 명단에서 지우겠다고 하면서 10만 명 넘게 이름 지웠죠. 10만 명 넘게 이름을 지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 명단 가지고 투표용지 다 발송해 줬죠. 그렇게 잘못된 운영을 계속 해오고 있었던 겁니다. 각 주정부들이. 이게 주에서 선거를 관리하기 때문에, 이거 뭐 주 단위로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주 단위로 각자 감시하지 않고서는 확인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렇게 28개 주에서 우편투표 자유롭게 할 수 있게끔 막 법을 바꿀 때에는 아무도 얘기를 안 했거든요. 아무도 뭐 그것이 뭐 문제가 될 때 이야기한 사람이 딱 한 사람 있기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얘기를 했죠. 우편투표 이거 하게 해서는 안 된다. 계속 강조를 하긴 했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 이외에 다른 사람들은 그거에 크게 신경을 안 썼다라는 것이죠. 이제 와가지고 공화당 쪽에서 야 이거 바로 잡아야 되겠다.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하고선 바로 잡겠다고 막 나서니까 민주당 쪽에서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난리를 칩니까? 투표를 하기 어렵게 만드는 법을 지금 만들고 있다. 모든 국민이 선거권이 있는데 선거권이 있는 사람들이 투표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끔 최대한 투표할 수 있게끔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투표하게 자꾸 까다롭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법을 지금 만들고 있다.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죠. 작년에 우리가 이미 겪어본 경험을 통해서 지금 보수 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선거법 개정안의 방향은 믿을 수 있는 투표를 하자. 이 투표 결과를 믿을 수 있게 해주는 법을 만들자.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선거의 투명성 그리고 선거의 무결성을 더 높여주자라는 취지에서 지금 이 선거법 개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좌파 진영에서는 투표하기 어렵게 만드는 법을 만들고 있다라고 비판하고 있고 지금 우파 진영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선거의 무결성을 높이기 위한 선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쪽 주장이 맞느냐? 저는 뒤쪽이 맞다. 왜냐하면 작년에 이미 그들이 원하는 쪽으로 법을 바꿔가지고 해봤는데 5만 가지 문제가 나온 것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럼 문제를 보았으면 문제를 바로잡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43개 주에서 이런 선거법을 바로잡기 위한 법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토의가 진행이 되고 있고 아이오와 주에서 지금 처음으로 주지사 서명까지 간 겁니다. 다른 주들도 지금 법안들이 나와서 여러 가지 토의가 되고 있는 중이긴 한데 주지사 서명까지 가서 정확하게 법이 딱 입법된 주가 아직은 나오지 않았었는데 아이오와 주가 지금 첫 번째
테이블 끊었다라는 소식을 이제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계속 이런 주들이 더 늘어나기를 바라고요. 연방의회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HR1, 그러니까 뭐 선거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편 투표를 뭐 의무화한다는 등 뭐 이상한 지금 법안을 만들어 가지고 희한한 법을 지금 자꾸 통과를 시키려고 하는데 이제 상원에서 반드시 이거 저지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거는 각 주의 주권에 달려 있는 일이다. 각 주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연방에서 끼어들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제가 어제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관련 주요 단체들 세 군데에다가 서한을 보내서 트럼프라는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마라라는 이제 서한을 보냈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트럼프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의 그 상업적인 브랜드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이 공화당 단체들이 자기들 기금 모금하는데 본인의 이름을 이용해 먹는 것은 좀 좋지 않다, 원하지 않는다. 특히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왔냐면 사실 따지고 보면은 공화당 의원들 중에서도 라이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와 관련해서 이 서한만 보낸 게 아니라 성명도 내놨었는데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성명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름뿐인 공화당이라는 그 의미의 라이노 이야기를 하면서 라이노를 위한 돈은 더 이상 없다. 이런 표현이 그 성명서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라이노들한테 돈 모아주는 거 나는 원치 않는다. 거기다가 왜 내 이름을 파느냐. 이제 이렇게 항변을 했던 것인데 그런데 새로운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공화당 전국위원회에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서한을 보냈답니다. 서한을 보내서 지금 이제 이 공화당 쪽에서 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에 대통령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허락해달라라고 편지를 보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에 대해서 승인을 해주었다. 이런 이제 발표가 공화당 쪽에서 나왔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지금 공화당 전국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기금모금 캠페인, 그러니까 전에 말씀드렸던 트럼프 레거시 멤버십이라는 이 기금모금 캠페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을 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뭐 믿고 하셔도 되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하시려는 분들은 donaldjtrump.com으로 들어가셔서 거기에서 세이브 아메리카 슈퍼팩에다가 기부를 하시는 것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직접 기부를 하는 것이 된다는 것 기억해 두시고요. 근데 이렇게 공화당 쪽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이런 그 헤게모니 싸움, 실랑이가 계속 진행되는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내의 영향력을 계속해서 확장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들이다.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은 공화당 내부에서 지도부에 있는 사람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력이 막강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들 인정을 하고 있는 상태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공화당 쪽에서는 트럼프 대통령한테 의지해서 지금 움직이려고 하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뭐 당연한 이야기겠죠. 그게 현실적인 이야기인 것이고, 그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전해드리자면은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로이 블런트라는 의원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블런트 의원, 미주리주의 연방 상원의원인데 라이노 의원으로 분류를 할 수 있는 의원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CNN하고 인터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부정선거 얘기하는데 그거는 뭐 사실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바이든이 대통령이 될 겁니다라고 인터뷰를 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건 라이노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성명서를 하나 내놨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해놨냐면 나는 미주리주의 로이 블런트 상원의원의 경력을 존중하고 매우 감사한다. 이렇게 써져 있고요. 그는 나의 두 번째 탄핵에 대항하는 방어에 처음으로 와준 사람 중 하나였고 그것은 내게 큰 기쁨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블런트 가족 전체와 로이의 훌륭한 경력에 축하를 보낸다. 이렇게 짧은 성명이긴 한데 이게 이제 로이 블런트 상원의원이 본인이 내년 선거에는 출마하지 않겠다. 더 이상 이제 상원의원 하지 않겠다라고 불출마 선언을 하고 그러면서 내년 말까지 본인 임기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좋은 정책을 입안하겠다. 끝까지 일을 열심히 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던 것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그런 이제 성명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도 이 무조건 다 싫다고 내치는 것이 아니라 웬만큼 이제 흔한 말로 싹수가 좀 보이면 그러면은 포용하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서서히 보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 것이죠. 저로서는 상당히 이런 부분들을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차례 강조를 해드렸지만 이 공화당이라는 틀 안에 보수가 다 집결할 수 있게끔 하는 그 구심체의 역할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해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더 많은 보수주의자들이 모일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이제 공화당의 밝은 미래를 보장해주는 방법일 것이고 여러 가지가 서로에게 좋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래야 진정 보수주의자들이 이 미국을 다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바꿔놓는 일을 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안 그러면은 이거 언제까지 계속 저 사회주의자들한테 끌려가다가 결국 나라 망하는 꼴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지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해서든 힘을 결집을 해야 될 그런 때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이렇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런 그 라이노로 분류됐던 의원들에 대해서도 좀 포용해주는 그런 인정해주는 그런 표현을 하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좀 다행스럽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동차를 사기 원하세요? 주택 구입에 꿈이 있으신가요? 미국에서 여러분의 크레딧 스코어는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여기 크레딧 리페어 보스에서 여러분의 크레딧 스코어를 교정해드립니다. 600점과 700점, 여러분의 미래가 바뀝니다. 지금 206-321-7404로 전화하셔서 크레딧 문제를 해결하세요. 예, 스캇 거틀립이라는 박사분이 있습니다. 이 스캇 거틀립이라는 박사분이 재밌는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는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랜드폴 상원의원이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백신을 맞아라. 백신 맞고 자유롭게 살아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트위터에다가 올렸습니다. 이 이야기가 이제 갑자기 어떻게 튀어나오게 됐냐 하면 CDC에서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기 때문에 나온 것이죠. CDC에서 지금 새로 나온 지침에 따르면 모더나 백신이라든가 파이저 백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번을 접종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2번째 접종까지 다 끝낸 분. 그리고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에는 한 번만 받으면 되죠. 이렇게 접종을 받고 2주가 지난 사람들은 그러면은 백신을 완전히 접종한 사람으로 분류를 한다는 겁니다. 백신을 완전히 접종한 사람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접종받고 2주가 지나면 모더나나 파이자는 2번 접종 받고 2주 지나야 되는 것이고 존슨앤존슨은 이제 한 번 접종으로 2주 지나면 그렇다는 거. 이분들 완전히 접종을 받은 분들은 마스크 착용할 필요 없이 실내에서 다른 사람들과 만나도 좋다라는 지침이 이제 나온 겁니다. 처음입니다.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터진 이후에 마스크 착용하지 않고 실내에서 사람들과 자유롭게 만날 수 있다라고 지침이 내려진 것은 지금 1년 만에 처음 나온 그런 지침입니다. 상당히 저희가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일이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CDC에서는 그래도 좀 건강이 좀 위험한 분들, 합병증이 심각한 사람들이라든가 취약한 건강 상태가 안 좋은 분들은 계속해서 마스크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라. 접종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본인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분들은 되도록이면 마스크 착용해라 라고 이제 권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대형 모임에는 나가지 마라. 그러니까 작은 모임 정도는 괜찮지만 큰 모임에는 되도록이면 나가지 마라, 피해라. 이제 이런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CDC에서 내놓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 전국의 거의 모든 주에서 더 쉽게 전염될 수 있는 변종이 다 확인이 됐다. 아프리카 변종, 영국 변종 지금 다 좀 확인이 되고 있죠. 전국에 지금 다 이미 퍼져 있다는 겁니다. 이 변종은 일반 처음에 나왔던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확산 속도가 좀 빠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언제 또 다시 재확산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제 예방접종을 맞는 사람들 더 늘려나가야 되는 것이고 실제로 지금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상당히 많은 주에서 이미 그 시니어들에 대한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예방접종은 거의 다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집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어제부터 교사들한테 접종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니어들은 이제 거의 대부분 다 접종이 끝났다라고 판단을 하고 학교 재개를 위해서 이제 교사들한테 접종을 하는 이런 단계까지 좀 들어가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한두 달 뒤 정도 되면은 일반인도, 그러니까 뭐 3월 말, 4월 말까지는 뭐 충분히 일반인들도 다 접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곧 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들을 위해서 이제 대비해서 미리 CDC에서 이런 지침들을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다 좋은데 언제 또 재확산할지 모르니까 계속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영 찜찜한 겁니다. 이게 또 뭐 여차하면 또 국민들 또 봉쇄령 내리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영 찜찜한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인데, 스캇 고틀립이라는 박사분, 이분이 전에 FDA 청장을 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식약청 청장을 했던 분입니다. FDA는 이런 그 백신, 바이러스 백신을 승인을 해주는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이런 바이러스 백신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분일 텐데, 이분이 원 아메리칸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이 그렇게 변종 때문에 재확산이 일어나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B117, 이거 이제 영국 변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B117에서 얻은 면역과 다른 변종에 대한 면역 사이에 약간의 교차점이 있는 것 같다 하면서 올 봄에 다시 감염이 급증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하지만 다시 감소세가 지속되기 전에 안정기가 나타날 수도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감염률이 쭉 올라갔다가 지금 올해 들어오면서 좀 뚝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작년에 11월 선거철 지나면서 이게 쭉 올라갔었는데, 그래서 12월 또 크리스마스 시즌 지나면서 계속 올라갔다가 1월 지나면서 이게 감염률이 좀 떨어지기 시작했죠. 뚝뚝 떨어졌었습니다. 그랬는데 올 봄에는 이것이 좀 완만한 곡선으로 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계속 떨어지지 않고 어느 정도 완만한 선으로 갈 것이다. 그러니까 항상 바이러스와 보통 사람들 간의 어떤 그 긴장 관계가 유지되는 일정 수의 감염자들이 계속 유지가 되는 그런 상태가 좀 있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예상을 하는 것이고요. 하지만 결국에는 이것은 떨어질 것이다. 언제 떨어지느냐면 이 집단 감염 상태가 되면은 당연히 그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백신 주사는 되도록이면 맞아라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일각에서는 백신 주사 위험하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끊임없이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본인의 건강 상태가 좀 좋지 않다거나 평상시에 좀 약한 체질이라거나 면역성이 좀 떨어지는 체질이라거나 이러면은 백신 주사를 맞기 전에 먼저 주치의하고 좀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분들, 건강 상태가 양호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백신을 맞아두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좀 몸 안에 항체를 만들어내는 것이 나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감염률을 떨어뜨리는 데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될 것이고, 결국 그것이 이제 또 경제를 되살리고 모든 이 생활 환경들이 정상으로 되돌아가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일이기 때문에 또 그렇습니다. 지금 혹시 만약에 주변에서 들려오는 말들 때문에 걱정하셔서 백신 주사 맞지 말아야지라고 마음을 먹으셨던 분이 계시다면 한번 좀 생각을 바꾸시는 게 어떨까. 저희가 백신 얘기 예전에 보도를 해드릴 때부터 계속 반복해서 하는 말입니다만은 보건 이슈는 보건 이슈로 접근을 해야 된다. 보건 이슈를 정치적인 문제에다 껴맞추면은 문제가 커지는 것이죠. 잘못되는 겁니다. 보건 이슈는 보건 이슈로 이야기를 한다. 보건 이슈에 대해서는 보건 전문가들의 말을 듣는 것이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파우치 박사처럼 이제 소신 없이 어느 누구 정치인 밑에서 일을 하냐에 따라서 말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은 상당히 좀 문제가 되는 것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약간 보건 전문가들의 조언을 따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런 보도가 지금 나왔습니다. 워싱턴 이그제미너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제 취임 49일 됐는데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49일이 지나도록 기자들과 전면적인 기자회견을 갖지 않은 경우 없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없습니다. 대부분의 대통령들이 취임을 하면 그러면 이 국민들에게 본인의 생각을 알리기 위해서 무조건 기자들 불러 모으게 돼 있습니다. 지금 또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죠. 뭐냐면 이 바이든 대통령은 도대체가 이 국정연설 일정을 잡지를 않고 있습니다. 연두교소라고 보통 이야기들 하죠.
보통 이 연초가 되면은 그러면 대통령이 상하원 의원들을 다 모아놓고 한 자리에 모아놓고 그리고 가서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앞으로 1년 동안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지, 지금 이 나라가 처해져 있는 가장 큰 위기가 어떤 것인지 그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알리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집니다. 그것은 이 행정부 수반으로서 본인이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고 나가겠다라는 각오와 계획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행정부에 대한 전 국민의 지지를 얻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안 합니다. 50일이 다 돼가는데, 취임한 지 50일이 다 돼가는데 언제 할 거다라는 일정도 지금 나오지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뭐 기자회견도 안 한다고 하고 지금 뭐 국정연설도 이러고 어쩌다가 이제 가끔씩 온라인으로 나와서 이렇게 연설하고 CNN 같은 방송국이랑 같이 뭐 무슨 버추얼 타운홀 미팅 뭐 이런 거나 좀 하고 도대체가 국민들하고 직접 대면하고 자유롭게 토론하거나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지를 않는 참 묘한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어제가 세계 여성의 날이었다고 합니다. 이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해서 어제 백악관에서 행사가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여군 비행사 2명을 4스타, 그러니까 4성 장군으로 승진시켜주는 그런 이제 예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예식에서 이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을 소개를 해야 되는 시간이 딱 됐는데 혹시 영상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소개를 못 하는 겁니다. 갑자기 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 거죠. Secretary of Defense라는 말을 해야 되는데 sec까지만 나오고 그 다음 말을 잊지를 못합니다. 잠깐 끊어졌다가 그냥 다른 말로 제너럴, 갑자기 제너럴이란 말이 튀어나옵니다. 장군이란 말이 튀어나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평상시에 이 사람을 장군이라고 부른다고 이렇게 막 둘러대는 말까지 합니다. 둘러대고 저기 그 옷을 입고 있는 그 옷을 입고 그 일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이름도 얘기 못하고 펜타곤이라든가 아니면 Secretary of Defense라든가 이런 직함이나 이름 이런 것들을 얘기를 못하고 그냥 갑자기 멘붕이 온 거죠. 물론 이제 행사를 하다 보면 가끔 이렇게 화이트 아웃이라고 그러죠. 갑자기 머리가 백지가 되는 그런 상태가 있을 수 있기는 한데 그런데 보통 대통령들한테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모습은 거의 보기 힘든. 더군다나 이제 나이가 올해 78세입니다. 그래서 좀 염려가 되는 거죠. 이분이 과연 이 대통령직을 제대로 유지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이제 염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라스무센 리포트라고 여론조사하는 기관인데 이 라스무센에서 설문조사 결과를 내놓은 게 있습니다. 그 설문조사 결과에 보니까 50%의 국민들이 조 바이든이 미국 대통령이라는 직업에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제대로 할 것 같지 못하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50%, 제대로 못할 것 같다. 이게 대통령직에 어울리지 않는다가 50%, 48%는 잘할 것 같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못할 것 같다, 잘할 것 같다 차이가 별로 안 나기는 하죠. 그런데 어쨌든 못할 것 같다가 50%. 라스무센 조사에 보면 이제 이런 것도 나오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열지 않는 것이 걱정된다. 왜 기자회견을 열지 못하느냐? 그거 정말 염려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52%. 이건 조금 더 퍼센트가 올라갑니다. 그거 걱정할 거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46%였고요. 이 기자회견이라는 게 한국에서 하는 대통령 기자회견하고 미국에서 하는 대통령 기자회견하고는 완전히 질이 다릅니다. 한국 기자회견 같은 경우는 그런 지적 많이 받죠. 미리 질문 뭐 다 해서 어느 기자가 어떤 질문할 건지 다 짜고 치는 각본 고스톱. 어떤 대통령들은 나는 그렇게 짜고 치지 않는다라는 걸 일부러 막 드러내려고도 하는 그런 일이 있을 정도로 한국의 대통령 기자회견은 좀 100% 믿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미국의 기자회견은 정말 어떤 질문이 나올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고요. 이 미국의 기자들은 대통령한테 질문하는 자세가 이 한국 기자들처럼 이렇게 온순하지가 않습니다. 일단은 이 말 자체가 대통령님 이런 말이 없기 때문에 그냥 앞에다 미스터 정도만 붙여주면 미스터 프레지던트 정도만 붙여주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훨씬 더 드세게 질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하고 주고받았던 대화들을 보면 진짜 와, 이것이 정말 대통령과 기자들이 주고받는 대화인가라고 싶을 정도로 적나라한 대화들이 오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물론 이제 지금 기자들이 좌편향돼 있는 기자들이 많아서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럽게 아주 편안하게 부드럽게 지금 질문해주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기자회견에서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모르고 어떤 답변을 요구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에 제대로 응할 수 없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지금 제가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1조 9천억 달러의 경기부양 법안) 이거 통과됐었죠. 상원에서 수정을 해서 하원으로 보냈고, 하원에서 오늘 좀 계속해서 이를 통과를 시키기 위한 절차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인데, 예정보다 지금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통과를 완전히 다 시켜서 투표해가지고 바이든 책상 위에 올려놓겠다, 이제 이런 일정표가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는 오늘 통과할 줄 알았는데 예정보다는 시간이 좀 더 걸린다. 이 법안의 양이 엄청납니다. 800페이지 정도 되니까요. 굉장히 엄청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과시키는데 절차도 만만치 않게 시간이 좀 걸리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통과가 돼서 내일 대통령 서명을 하게 되면, 그러면 빠른 분들은 이번 주말에 1,400불 현금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1,400불, 1인당 1,400불 그 경기 부양 체크 받으실 수 있게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걱정되는 부분은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지만, 이 1조 9천억 달러라는 이 규모가 엄청난 규모의 돈이라는 겁니다. 1조 달러입니다. 근데 1조 9천억이니까 뭐 2조 달러 정도 된다고 봐야죠. 이거 한국 돈으로 바꾸면 2,000조입니다. 2,000조. 2,000조가 넘는 돈입니다. 2,000조,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한 몇 년은 먹고 살 수 있는 돈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지금 이 어마어마한 자금을 어떻게 지금 감당을 하려고 하는, 사실 저는 좀 염려되는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일각에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은 뭐 식당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손해봤던 2019년, 2020년도에 영업 손실 보았던 부분들을 다 메꿔주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뭐 그러니까 장사해가지고 손해 본 부분들을 메꿔주는 거는 물론이거니와 본인의 매상의 120%를 채워주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비속어를 좀 쓰자면 이게 돈잔치의 정도를 좀 넘어서는, 이런 식으로 돈잔치를 했다가는 이게 국가 경제가 어떻게 될지 굉장히 염려되는 부분이 있다. 제가 지금 한 가지 제안을 갑자기 좀 해드리자면, 머릿속에 지금 당장 떠오른 생각인데요. 돈이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이걸 갑자기 확 써버리면, 이러면은 시중에 풀리는 현금 유동성이 너무 커지게 되면서 인플레이션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걱정이 되기 때문에, 다행히 이제 최저임금 인상을 막았으니까, 최저임금을 만약에 인상했다면 뭐 현금 유동성 이런 것과 관련 없이 자연스럽게 인플레이션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었는데, 일단 그것은 막았으니까 지금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돈이 생겼다고 지금 돈 생긴 걸 막 써버리면, 그러면 갑자기 현금 유동성이 커지면서 물가가 갑자기 올라가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요번에 만약에 돈을 받으시면 상당히 좀 지혜롭게 쓰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돈 생겼다고 그냥 막 써가지고서는 안 될 것이다 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몸을 사리고 있는 반면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뭐 온라인으로 버추얼 해가지고 연설하고 뭐 이런 것들은 계속 하고 있죠. 3월 11일 날, 그러니까 내일 모레입니다. 목요일 날 코로나 셧다운 1주년을 기념해서 별걸 다 기념합니다. 코로나 셧다운 1주년을 기념해서 대국민 연설을 하겠다라는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프라임 시간대 연설을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돼 있는데, 어제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이 발표를 한 내용이고요. 대통령이
바이러스를 물리치고 국가를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미국이 할 역할을 강조할 것이다. 뭐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할 거다.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3월 11일 날 이 연설을 하느냐? 작년 3월 11일, 2020년 3월 11일 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발표한 날입니다. 이날. 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행 제한 조치, 그러니까 외국 여행하지 마라 라고 여행 제한 조치를 발표했던 날이 3월 11일입니다. 이날부터 시작이 된 거죠. 봉쇄령들이.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처음에 봉쇄령과 같은 이런 명령을 내놓았던, 발표를 했던 그 날을 기점으로 이제 1년 딱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1년 시점에 자, 미국이 바이러스를 완전히 퇴치해버리고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이제 연설을 할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할 것이다. 이제 이런 발표를 한 겁니다. 뭐 빤하죠 뭐. 예, 어떤 내용이 나올지는 뭐 빤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여간 걱정은 되는 거죠. 걱정은 되는 거죠.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1조 9천억 원 예산이 걱정된다 하는 이야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야 될,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인데, 이번이 끝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또 무슨 뭐 구제 금융이 더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는 가지면 안 된다. 그런 기대를 가지시게 되는 순간 우리나라는 이제 베네수엘라 꼴 나는 겁니다. 나라 망하는 겁니다. 이게 국가가 무슨 생산 활동을 하는 어떤 기업이 아닙니다. 무한정으로 뭔가를 창출해내는 그런 기업이 아닙니다. 국가는, 이 정부라는 조직은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죠. 국민들이 우리를 보호해달라, 우리를 지켜달라, 우리가 자유롭게 이 땅에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해달라라고 자신들의 권리를 위탁을 해놓고 세금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호해주게끔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정부는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일을 하는 것이 정부의 조직인 것이죠. 그런데 그럼 봉사 조직을 하는 사람들이 국민들한테 너 돈 떨어졌어? 내가 돈 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은 앞뒤가 맞지를 않는 내용입니다. 거꾸로 돼야 됩니다. 거꾸로. 정부가 돈이 모자라? 그러면은 국민들이 좀 더 모아서 도와줘야지. 이거는 얘기가 가능한 얘기지만, 국민들이 돈이 없어? 정부가 국민들한테 돈을 줘야지. 이것은 안 좋은 일이다. 결국은 그것은 국민들을 굉장히 나태하게 만드는 일이 될 것이고, 그리고 정부 조직에 기대게 만들게 되고요. 정부 조직은 점점 더 자기 몸집을 더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군림하게 되고 다스리게 되고 지배하는 지배 단체로, 그렇게 통치 단체로 올라서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국민들의 자유 이런 것들을 다 없애버리는 그런 부작용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거 절대 저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다. 정부가 우리를 지배하는 조직이 아니라 정부는 국민들을 섬기는 조직으로 있어야 하는 것이다 라는 부분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나와서 국민들한테 사랑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국민들이 원래 본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권력을 다시 국민들한테 돌려주겠다. 워싱턴 DC가 이 나라의 국민들을 지배하는 지배계층으로 눌러앉아 있지 않겠다. 그거 다시 국민들에게 그 권력을 돌려주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그렇게 움직였기 때문에 국민들이 좋아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이 돈을 푸는 문제는 자칫 잘못해서 한 번 풀어주고 끝나는 건데, 계속해서 이런 게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계속 그 사람들을 뽑아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계속 우리를 뽑아주면 우리가 조금 더 줄게, 이런 식으로 이런 정책을 자꾸 펼치게 하면, 그러면 결국은 국민들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힘을 자꾸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돼버린다. 물고기를 잡아서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렇게 살아라고 일일이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살아가는 법을 깨우쳐서 살아나갈 수 있게끔 방향만 제시해 주면 되는 것인데, 근데 내가 하라는 대로 해, 그러면 넌 살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끌고 나가면은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나의 인간성을 말살시키게 되는, 결국에는 그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이 생기게 되는 현상으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그게 바로 이제 공산당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라는 이야기죠. 이 문제는 제가 뭐 한없이 얘기해도 끝이 없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만 하여간 그렇습니다. 워싱턴 DC에 있는 주 방위군들 굉장히 지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나 봅니다. 50명이
위장병을 앓았다, 위장병 치료를 받았다 이런 소식이 좀 전해져 있습니다. 현재 한 5,100명 정도의 병력이 주둔해 있는데 의회 경찰이 더 머물러 달라고 요청을 했다. 이 보도를 저희가 해드렸었죠. 오늘 국방부에서 답변이 나왔습니다. 오늘 국방부에서 의회 경찰이 요청한 대로 지금 연방의회에 파견된 주방위군을 2개월간 더 주둔하도록 그렇게 승인했다라는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2개월간 더 머물러 있는 것은 괜찮은데 지금 뭐 다 위장병 나오고 뭐 난리가 나는 음식을 제대로 익히지 않고 음식을 내놨다는 얘기가 지금 자꾸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 좀 확실히 좀 해줘야 하겠습니다. 미시간주에 저희가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미시간주도 주 상원 하원은 공화당이 조금 더 많은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지사는 지금 민주당원이 주지사인 그런 상태이죠. 그런데 이 휘트머 주지사, 그레첸 휘트머라는 이 미시간주의 주지사가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하고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요양원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병원에서 지금 병원 자리 모자라니까 퇴원해가지고 다시 요양원으로 가라.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인데 그냥 요양원으로 그냥 돌려보내라. 그 돌려보내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무조건 받아주게끔 행정명령을 내렸죠. 그 지금 미시간주 하원에서 사실은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걸 거부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만들었는데 그런데 휘트머 주지사가 그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미시건주 요양원에서도 집단 발병이 벌어지고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숨을 거두는 사건이 이제 일어났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뉴욕에서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가 했던 그 잘못된 행동을 여기도 똑같이 했었다. 저 지난번에 5개 주가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중에 하나다. 그래서 지금 지방 검사들이 이 주지사를 본격적으로 수사를 해야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주지사실에서는 이건 정치적인 음해다 뭐 이러고 있지만 실제로 그게 정치적인 음해일지 아니면 정말 잘못된 행정정책을 펼친 것인지 그래서 그 잘못된 행정정책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이거는 조사를 제대로 해서 국민들이 판단을 해야 될 문제인 것이죠.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조지아주 얘기를 좀 드려야 되겠는데요. 동남부 한인회 연합회라는 한인회 조직이 있습니다. 한인 26개의 지역 한인회가 연합되어 있는 단체인데 이 동남부 한인회 연합회에서 한인 연방 하원의원 4명 있지 않습니까? 이 4명의 하원의원들을 모두 다 초대해가지고 온라인으로 회의를 갖는다. 특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을 많이 불러들여가지고요. 한 300명 정도가 동시에 줌으로 연결해서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도 갖겠다. 이제 이런 발표가 나왔습니다. 뭐 바람직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한인 연합회 이런 단체들이 되도록이면 이게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차세대들을 위한 그런 미래지향적인 활동에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나서주기를 바라는 마음 가져봅니다. 오늘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